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시간에는 89회 예상 문제 쓰기 51번에서 54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또한 직전인 88회 쓰기 기출문제를 반영한 시험 문제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 51번은요. 추천 게시글에 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번 쓰기 예상 문제입니다. 추천 게시글이었죠. 추천합니다. 여러분, 추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 이선복 도우미를 추천합니다. 네, 도우미. 뭔가 서비스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네, 여기에 날짜, 작성자, 누구예요? 글 쓴 사람. 그죠? 네, 그 사람이 세은이란 사람이래요. 네,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전혀 땡땡.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호출했는데 이선복 도우미님께서 지저분한 제 집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친절하게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집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 집은 1998년에 땡땡, 산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지저분한 제 집을 깨끗이 청소해 주신 이성복 도우미께 감사드립니다. 였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요즘 일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일 일 때문에 바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자주 아니고 자주의 반대말이죠? 오랜만에 대청소. 그쵸? 말 그대로 크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전혀 땡땡. 자, 이거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전혀 그렇죠.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씁니다. 안 왔습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호출했는데 이선복 도우미님께서 그러니까 이 도우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사일하는 사람이죠? 네, 가사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우미님께서 지저분한 제 집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친절하게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지저분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더럽다. 그죠? 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네, 닦았다는 거예요. 닦아주시고, 친절하게, 청소하는 방법. 네, 여러분, 우리 청소를 하지만, 정작 청소를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 도우미 오셨을 때 이런 방법도 좀 여러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자, 그죠? 사실 제가 사는 집은 좀 오래되었대요. 오래되었다는 건 비슷한 말로 낡았다라는 거죠. 이 집은 1998년에 땡땡 산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집에서 산지는 이 사람이 10년 정도 되었고요. 집은 뭐예요? 1998년에 지어졌다. 네. 집이 지어지다. 그죠? 지어지다인데 여기 지금 그쵸? 여기 쉼표가 왔기 때문에 지어졌고 혹은 집이
어때요? 완공되다. 그래서 완공되었고 라고 썼어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알려주세요. 자, 오래되고 지저분한 제 집을 깨끗이 청소해 주신 이선복 도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추천하는 게시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쓰기 52번. 북극곰의 생존을 볼 겁니다. 여러분, 북극곰, 북쪽에 살고 있는 곰이죠? 그 곰이 생존, 살아가는 방식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52번입니다. 추운 기후에서 생존하는 북극곰은 땡땡로부터 겨울 동안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축적합니다. 이 지방은 몸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며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북극곰은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털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땡땡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북극곰 뭘까요? 북쪽에 살고 있는 곰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북쪽에 살고 있는 곰은 추운 데 살아요? 더운 데 살아요? 그쵸. 추운, 그죠? 기후, 날씨에 사는 거죠. 굉장히 추운 곳에 사는 거죠. 거기서 생존. 살고 있는 북극곰은, 자, 그럼 뭐로부터 몸을 보호하겠어요? 그렇죠. 이 북극곰은 추위로부터. 네, 이 추위는 뭐예요? 곧 이 추운 정도로부터. 겨울 동안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한대요. 자, 지방 뭐예요? 네, 몸속에 이 살들 있죠? 네, 우리가 이 지방이 많으면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지방을 축적하다. 다른 말로는 지방을 쌌다. 라고도 해요. 네, 북극곰은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축적을 해서 살이 쪄 있나 봐요. 이 지방은 어때요?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추운 환경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또한 북극곰은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털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땡땡. 자, 어때요? 북극곰은 이 털들이 굉장히 두껍나 봐요, 여러분. 저도 자세히 안 봤지만. 네, 그런데 이 털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데 유용하다. 그쵸?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잖아요. 혹은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 털의 쓰임새가 어떤 쓰임새인지를 여러분이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답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이 있으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자, 쓰기 53번 결혼 이민자 현황입니다. 자, 여러분, 인주시의 결혼 이민자 현황이에요. 우리 쓰기 53번은 200자에서 300자로 쓰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시 결혼 이민자 수, 그죠? 이민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이민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외국에서 와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민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서 왔어요? 인구 통계청에서 왔어요. 단위는 명이고요. 2012년과 2022년을 비교했네요. 14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약 3만 명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국절 뭐예요? 나라별, 그죠? 나라별 인주시 결혼 이민자 수는요. 네,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국가는 10%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 굉장히 많죠.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아시아 국가들 네, 등등. 네, 17%가 증가했죠. 다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네, 이 같은 원인들은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네, 우리 최근에 코로나 굉장히 많았죠. 코로나 질병으로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고 그래서 상주 외국인 수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임금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면 나의 만족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만족도가 증가한 게 원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한번 200자에서 300자 내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쓴 거고요. 여기서 항상 한 칸은 이렇게 띄어쓰기. 인구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네, 우리 뭐뭐에 따르면 항상 53번을 쓰는 공식이죠. 인주시 결혼 이민자 수는 2012년 14만 명에서 띄우셔야 돼요. 2022년 17만 명으로 10년 사이 약 3만 명이 증가하였다라고 앞에 그래프 설명한 거죠. 국적별 인주시 결혼 이민자 수를 살펴보면, 이민자 수를 보면 괜찮아요. 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국가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약 10%가 감소하였지만 혹은 줄어들었지만 아시아계 국가는 오히려 그죠? 혹은 반면에 17%가 상승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앞에만 받은 거죠. 기타 국가의 경우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됨에 따라 그쵸?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제한 받았죠? 상주 뭐예요? 그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냥 여행 갔다 가는 게 아니라, 쭉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 외국인 수가 코로나 때 감소했대요.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오히려 상주 외국인들의 임금이, 임금 다른 말로는 월급, 그죠? 월급이 상승하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300자에 좀 가깝거든요. 300자 좀 안 되게. 네, 이렇게 썼고, 실제로 여러분 원고 쓰실 때에는 어때요? 이 지금 마침표하고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원고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고지에 쓰실 때는 여기에 띄어쓰기가 없이 이렇게 붙여 쓰셔야 한다는 거. 네, 여기 마침표 뒤에요. 마침표 뒤 문장이 오는 거는 붙여 쓰셔야 한다는 거,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쓰기 54번. No kids zone. 네,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을 가져왔어요. No kids zone은요, 다른 말로 어린이 제한 구역이에요. 어린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역. 거를 No Kids Zone. 영어에서 가져온 거죠. 네, 이거와 관련된 예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상 문제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꼭 해주실 거죠? 자, 54번 문제입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 No Kids Zone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요즘 시대에 노 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냥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600자에서 700자 내로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600자에서 700자 내는 여러분 여기에는 공백이 포함된 거예요. 해볼게요. 노 키즈 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다른 말로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 키즈 존으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혹은 부작용, 다른 말로는 문제점. 그렇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53번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죠? 그냥 도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썼다면 54번 같은 경우는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키즈존 한번 정리해보죠. 노키즈존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헬스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헬스장에 이러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아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아이가 가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험해요.
그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키즈 존은 왜 필요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노키즈 존으로 인한 부작용. 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생겨난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적어지죠. 제한이 많아지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제한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때 필요한 게 좀 어려운 말로는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어른과 소통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걸 부정에 썼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결정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를 노키즈 존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노키즈 존에 반대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결정하자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근거로 700자 내로 써봤습니다. 자, 요즘 공공장소에서 노키즈 존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죠. 노키즈 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노키즈 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필요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시해요. 그쵸? 안전을 중요시하다. 이거는 여러분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노키즈 존을 통해서 불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네, 쉽게 말해서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필요가 없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쵸? 헬스장 같은데 노키즈 존 하면은 아이들이 위험한데 안 가는 거니까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죠.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침표 뒤에 바로 그 다음 말 붙여 쓰셔야 돼요. 반면, 그러나 노키즈 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노키즈 존. 네,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간에 이야기하거나 뭐 서로 돕는 이런 협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노키즈 존 때문에. 그죠? 같이 뭐 헬스장을 갈 수도 없고 같이 뭐 심지어는 식당에도 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방해 원인이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거리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의 거리라고도 하잖아요. 점점 못하는 게 많아지면 이런 거리감을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걱정한다. 이제 본론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서론. 그죠? 자, 이제 본론 들어갈 거예요. 노키즈 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죠? 뭘 걱정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주장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한 게 많아서 아이들은 쉽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쵸? 또한 노키즈 존은 부모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좀 이해되세요? 그쵸.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안심이 되죠. 우리 아이가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갔어. 네, 이게 안정이에요. 안정을 주어서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게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네. 이렇게 좀 뭔가 결말을 제시할 때 앞에 이유를 근거로 내 주장을 할 때 우리 따라서라는 걸 쓰죠. 노 키즈 존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사고나 그리고 각종 범죄들, 그죠? 각종 그런 사고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범죄죠.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범죄로부터 보호하다. 사고로부터 보호하다. 이거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노키즈존으로 인한 부작용은 있다. 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놀며 사회성을 기르고, 그죠? 사회성을 아까 기른다고 했죠? 이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어서 이야기할 때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쵸?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면, 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혹은 경험을 얻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노키즈존의 필요성과 부작용은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 고민해야 된다. 모두 생각해야 된다. 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평가할 때는, 그죠?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는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죠? 안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에 더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거죠. 안전하고 그래, 여기 아이가 위험해? 여기 위험한 곳이구나. 그러면 노키즈존 하면 아이가 안전할까? 근데 여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그런 사회성이 좀 더 결여되진 않을까? 이러한 등등의 전체적인 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 가족 간의 유대감. 여러분, 유대감 뭘까요? 그쵸? 뭔가 서로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서로 뭔가 함께 하는 것을 유대감이라고 했죠. 자, 유대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책을 모색. 네, 해결책을 뭔가 찾아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4번 썼는데요. 이게 지금 공배 포함해가지고 대략 한 640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이 토픽 6급을 받는데 충분히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상 문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